여러분,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서울에도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주택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왜 영상을 만들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 물건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권리 분석도 하고 수익성도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이옥션에서 홍보 영상까지 제작되어 유튜브에 올라온 물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물건들을 영상으로 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물건들은 일반 투자자 여러분께서 실제 경매법정에서 낙찰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건들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물건을 소개해드렸다가 여러분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까지 가셨다가 허탈하게 돌아오시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희가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물건을 찾자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규모는 크지 않지만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산 해운대까지 직접 다녀와 현장을 촬영했고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진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곳은 부산 해운대 중동역사 안입니다. 저는 7번 출구를 찾아 나가보겠습니다. 7번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오니 어디와 다를 바 없는 사거리 번화가입니다. 출구 바로 앞에 이 마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물건을 찾아 걸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맵에서는 도보로 6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걸어보니 3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도착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은 그냥 평범한 번화가 있고 물건 바로 앞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소공원이 있어 분위기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물건이 어떤지 주변을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로변에서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고 그냥 외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외부를 따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명칭은 럭키골든 스위트입니다. 외벽을 따라 코너를 돌아봅니다. 뒤에 1층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마침 택배 아저씨가 들어가시네요. 계속 돌아보니 1층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는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니 여기도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딱히 들어가서 확인해 볼 것도 없고 해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공원길을 걸어봤습니다. 건물은 대체적으로 신금 물건답게 깨끗합니다. 공원길 건너에 해운대 롯데비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발에 물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갈랍니다. 함께 가보시지요. 본 건물 뒷길로 나오면 바로 LCT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네요. 오른쪽으로 돌면 저기 보이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이 좀 유명하죠. 저기에서 왼쪽 도로로 가면 바로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커버를 도니 벌써 저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바다바람과 바다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미포 방파제와 주변 LCT 건물들이 마치 마천루처럼 서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날씨가 흐려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는 동백성과 백사장의 끝이 보입니다. 올해 여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할까요? 이제 쭉 돌아봤으니 돌아가야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LCT 정문을 지나왔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한국 콘도가 있었던 자리인데 또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한국 콘도 안에 크레오파트라라는 작은 주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종종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 사장님 성함이 전호왕이란 분이셨는데 나와는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지요. 혹시 전 사장님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때로 돌아가서 장어 새끼 구워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태까지 보신 현장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투자로서는 거의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용도로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세컨하우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거제도나 통영에 세컨하우스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화와 생활이 불편한 세컨하우스는 별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와 과연 수익성은 어떨지 그리고 권리 분석을 해서 별 이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447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이며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6 럭키골든 스위트 8층 801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84.85제곱미터, 약 25.67평이며 대지권은 14.03제곱미터, 약 4.24평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이번 입찰에서는 감정가의 34%인 최저 매각 가격 1억 9,653만 9천 원부터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1,965만 3,900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찰일은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이며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채권 청구 금액은 34억 5,052만 8,320원입니다. 감정가만 보면 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인데 이번에는 2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부터 입찰이 시작된다는 점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경매는 가격만 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멤버십 가입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멤버십 가입자분은 교차 검증으로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한 후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역시 오래전에 경매 실패의 수업료를 참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의 실패에 큰 수업료를 내는 것을 막고자 하신다면 꼭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를 대표하는 주상복합 건물인 럭키골든 스위트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408평이며 연면적은 약 5,030평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이루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 2019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관리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하에는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총 1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자전거 보관소가 갖추어져 있고 CCTV도 4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리시설이 있고 2층과 3층은 오피스텔, 4층부터 23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8층 801호로 전용 면적은 약 25.67평입니다. 내부 구조는 거실과 주방이 넓게 연결되어 있으며 방은 모두 3개, 욕실은 2개, 드레스룸과 발코니까지 갖춘 실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30평형대 구조입니다.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해운대 중동역 2호선 7번 출구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이며 제가 직접 걸어보니 3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는 마트가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건물 옆에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바로 나오고 LCT와 해운대 암소갈비를 비롯한 다양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생활환경, 관광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입지라는 점에서 실거주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나 투자 목적까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자는 럭키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6일 MCI 대부 주식회사 앞으로 설정된 3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 아래로는 수협은행의 근저당권 42억 원, 무등일차 지역 주택조합의 근저당권 약 9,859만 원, 손미희 씨의 근저당권 1억 원, 강문수 씨의 가압류, 그리고 이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해운대구의 압류까지 모두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등기부상의 권리는 없는 깨끗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임차인은 한 분뿐입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며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4년 1월 3일입니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훨씬 늦게 전입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금은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받게 됩니다. 실제 배당표를 보더라도 임차인은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이며 낙찰자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이 물건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도 깔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도 없는 물건입니다. 다만 낙찰 이후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명도 절차는 진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만 잘 협의하신다면 권리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표를 보면 임차인은 2024년 4월 3일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임차인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못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임차인은 보증금 3천만 원으로 당시 부산지역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간혹 시스템 표기 오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은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배당을 받지 못했는지 사건 기록과 현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임차인 현황표 비고란을 보면 안내문을 보고 전화한 임차인의 지인 박희가 본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입신고를 한 한 씨가 실제 점유자가 아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가 아니라면 최우선 변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전입일입니다. 한 씨는 2024년 1월 3일 전입신고를 했고 경매 개시 결정은 같은 달 1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전입과 경매 개시 사이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입자와 실제 점유자가 서로 다를 가능성, 그리고 전입 시기와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러한 사정들이 배당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다만 이는 사건 기록에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의 분석과 추정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 물건을 소유하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최저 입찰금으로 낙찰받는다는 가정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9,653만 9천 원입니다. 이 금액의 70%를 은행에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억 3,757만 7천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낙찰 대금으로 실제 준비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약 5,896만 원입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216만 원, 채권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금 약 20만 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부대 비용은 약 336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기 위해 필요한 총 자기자본은 약 6,232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총 사업비는 1억 9,989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물건에 투자된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3,757만 7천 원을 연 4%로 계산하면 1년에 약 5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한 달로 환산하면 약 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투자한 자기자본 약 6,232만 원도 내 돈이 묶여있는 만큼 같은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49만 원, 한 달 약 20만 8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결국 대출이자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모두 합하면 한 달에 약 66만 6천 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물건의 수익성을 검토해서 과연 얼마나 큰 수익이 발생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매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2025년 2월 18일에 21층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에 계약되었고 2025년 3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전세 3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전세금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억 9,9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를 3억 원에 놓는다면 투자금은 전액 회수하고도 약 1억 10만 원의 현금이 남게 됩니다. 이 남은 돈을 연 4% 기준으로 예치하면 매달 약 33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보듯이 이 물건의 현재 임차 중인 임차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 임차인은 너무 턱없이 싸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내 돈이지만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매월 3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 이게 바로 경매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내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매하는 겁니다. 이제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매각도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3년 보유한 후 감정금액으로 매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감정금액과 매매금액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감정금액으로 매각 기준을 잡느냐 하면 사실 이 물건은 현재 매매금은 시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매가 끝나고 나면 이 물건의 제값이 제자리에 찾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금액은 이미 4년 전에 감정한 금액으로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3년 이후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우고 오직 감정금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정금액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미 계산한 총 사업비 1억 9,989만 7천 원, 차익은 따라서 단순 매각 차익은 5억 7,300만 원에서 총 사업비 1억 9,990만 900원을 뺀 3억 7,309만 9,100원입니다. 여기서 3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6%를 적용하면 공제 금액은 약 2,238만 5,946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3억 5,071만 3,154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억 4,821만 3,154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는 2,594만 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1,334만 5,262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약 1,133만 4,526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약 1억 2,467만 9,788원입니다. 결국 매각차익 3억 7,309만 9,100원에서 세금 약 1억 2,467만 9,788원을 제외하면 최종 세후 순수익은 약 2억 4,841만 9,312원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받아 3년 보유 후 감정금액으로만 매각해도 세금을 모두 공제한 뒤 약 2억 4,842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받아 3년 동안 보유한 후 감정금액으로만 매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 실제 투자자 손에 남는 최종 순수익은 약 2억 4,842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매각 시점에는 해운대 생활권의 가치와 주변 개발 상황, 관광 수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감정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 현재 감정금액만 적용하여 계산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 세법 개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최종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중동역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과 LCT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축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실거주와 세컨하우스, 투자 목적까지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도, 과정과 실제 임대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멤버십 전용 경매 물건과 실전 투자 노하우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권리 분석이나 금융, 입찰 방법 등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교차 검증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경매를 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실패의 수업료를 여러 번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물건을 직접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부터 금융,
입찰 방향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권리 분석과 수익성, 세금까지 여러 차례 계산과 검증을 거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하나를 찾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 며칠씩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물건 낙찰받으시고 항상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좋은 경매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